자, 93페이지 현대식 6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항 보면 의도를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 끊어서 두 개니까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기준을 두 개를 잡지 말고 먼저 그래서 가시를 읽었다면은 지금 1번, 3번, 4번, 5번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거니까 맞는 말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를 먼저 읽을지 나를 먼저 읽을지는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이 많은 것부터 먼저 읽어야 되니까 가를 갈지 나를 갈지는 아직 몰라요. 자, 2번 문항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지금 기호로 나와 있고, 자, 기호들은 지문 안에 밑줄이죠. 그리고 두 개를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끊어야 되겠죠.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끊어서 가야 된다. 두 번째,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로 제시됐으니까 이제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맥적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고, 문학이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구체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던져주거든. 던져주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로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판단을 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기역의 위치하고 니은의 위치를 우리가 다 봐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기역은 가시의 이연의 이행, 그렇죠? 가시의 이연의 이행에서 기역이 밑줄을 쳐져 있고, 니은은 나시의 1, 2, 3, 4, 5연이네요, 그렇죠? 나시의 5연의 이행부터, 그렇죠? 이행부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적인 의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자, 힌트를 던져주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먼저 읽어라.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키워드 잡아서 이 키워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어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하고 나니까 역시 끊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선지를 제거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2번이 가고 그 다음에 4, 5번이 나고 5번이 가와 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지금 가부터 먼저 어차피 정보를 둘 다 주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가를 읽고 나서 지금 문제 푸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기를 먼저 3번 보기를 읽고, 그쵸? 3번 보기를 읽고 나서 지금 이제 가를 읽을 거죠. 그쵸? 가를 읽고 나서 지금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다만 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적게는 하나가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고 많으면 두 개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읽고 나서 나를 읽고 나서 나머지, 그렇죠? 이제 읽고 나서 지금 답이 안 나온, 즉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를 나를 통해서 판단을 이렇게 문제를 읽고 나서 지금 문제 순서를 봐야 돼요.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죠. 민중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억압으로 인해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영속적 존재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지배층의 억압을 받는다. 그래서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연속적인 존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중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끼리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적 존재이기도 하다. 자, 계속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한다. 그래서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는 바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적 존재다. 가와 나는 모두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 찾아야 됩니다. 가시를 읽으면서 민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자연물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민중에 예찬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실현을 당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 연대와 화합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적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된다. 자, 그래서 작품을 보면 먼저 신석정이라는 분의 역사라는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민중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란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자, 지금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달래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달래꽃이 뭐야?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자, 결국에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이 달래꽃이 민중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바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3번 보기에서 본 것처럼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속적 존재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햇빛, 햇볕, 바람, 그 다음에 벌나비,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는 뭐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햇볕, 바람, 벌나비를 통해서 이 달래꽃이 민중이 교감을 하고 있는 대상이죠. 대상,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감하는 대상 1, 2, 3, 6, 0, 그쵸? 세 가지가 교감하는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한번 갑시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자, 바윗돌처럼이라는 지를 썼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되겠죠. 자, 이걸 뚫고 솟아오릅니다. 바로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자, 그래서 애잔하다라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죠. 연민을 지금 애잔한이라고 표현했죠. 달래꽃은 지금 계속 민중을 의미해요. 자, 긴긴 역사라든가, 그래서 민중의 역사죠.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든가, 자,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바로 강인한 또 생명력,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자, 민중에 대한 찬양이 나타납니다. 정서가 나타나죠.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수위,
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바로 그 억압, 그렇죠? 민중에게 가해진 억압이다. 굴레, 삶의 굴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를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 그래서 민중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훌훌 벗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민중의 소망이다. 자, 다를것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자, 바로 위대한 역사와 힘이다라는 거에서 이 민중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속성을, 지금 민중의 영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으로 가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지금 보니까 수미상관이 사용되네요. 천년과 지금 같은 형태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네요. 의미가 형성되고,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자, 지금 1년에서 언급된 다시 소재들, 그쵸? 그리고 그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자, 똑같습니다. 햇볕, 바람, 벌나비, 그 다음에 무한한 마음. 입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화합이죠, 화합. 우리가 3번 보기에서 이제 연대와 화합,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의 뜨거운 심장과,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법을 지금 사용합니다. 이 너는 달래꽃을 의미하는 거고, 의인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의인법을 사용하는 효과가 뭐냐면 친근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그래서 민중을 지금 심리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어있는, 자, 그래서 민중의 어떤 뜨거운 심장, 그리고 민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심장이라는 건 열정이죠. 그래서 민중의 어떤 열정과 그 다음에 민중의 삶의 어떤 아름다움, 샘처럼 온통 고여있는 그 눈망울과 그 눈망울 속에 이런 것들이 괴어있다는 것,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자, 그래서 뜨거운 핏줄, 이 뜨거운 핏줄도 역시 지금 뭐냐면 강인한 생명력과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자, 예쁘디 예쁜 손과, 그래서 지금 또 민중을 예찬하고 있어요. 예쁘다라고. 네, 역시 의인법이죠.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튄 길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가야 할 환히 튄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공존, 화합과 뭐 공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화. 그 다음에 환히 트인 글은 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랑해야 한다. 당위성. 그래서 마땅당자의 하나 위자를 또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해서 당위성은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중을 사랑하고 그 민중을 사랑하는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어떤 예찬, 그리고 조화,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시로 가볼 건데, 나시를 사실 읽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1번부터 3번까지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해봅시다. 네, 같이 갈게요. 시범을 계속 보여줘야 여러분들 또 반복을 시켜야 되니까.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가는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보는데, 유한성 아니요, 영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공간이 변화했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공간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래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가는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반복과 변주 지금 1년과 3년에서 수미상관이 나타났죠. 자, 일단 가는 맞아 보여요. 4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이란 것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민중에서 예찬을 하고 있고 지금 가까이 다가가서 있어요. 관망 아닙니다. 정답 4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나를 이제 확인 사살을 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문항. 자, 기억이 무엇이어 있냐면 오래오래 그 수위를 거주한 수위, 즉 그 고통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굴레 이런 것도 벗어던지고 민중의 소망, 위대한 역사 힘,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기억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훌훌이라는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했어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역동성, 훌훌이라는 것은 벗는 행동이 느껴지지. 그러면 움직임이 느껴지지. 움직이면 역동성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니은과 달리 신경 쓰지 않고 자 기억, 지규법을 활용하여 니은과 달리 했어요. 지규법. 자 철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걸친 거주는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훌훌 벗듯 나오네. 벗듯. 그쵸? 벗듯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이미지, 지금 허울 벗듯, 즉 굴레, 시련, 억압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옷이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네요. 맞네요. 그쵸? 얘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색채어를 통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색채어, 푸른 수위 나왔죠. 대상의 특정 나왔고 기억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 자 계절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느껴야 되는데 일단은 기억에서 오래오래 우리 마음과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홀부도 붉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를 가졌기에 일단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은 달래꽃으로 보여요. 그렇죠? 달래는 봄. 달래꽃을 통해서 봄. 자,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는데 여기서는 위대한 역사와 힘.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안타까움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2번에도 지금 정답이 5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은 답이 보였는데 가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3번은 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래서 나를 읽고 가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를 보면은 송수관이라는 분의 지리산 뻑국새라는 작품이었고 3번에서도 역시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에 이 뻑국새를 통해서 바로 민중을 예찬하는 모습, 강인한 생명력이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삼년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그래서 길뜬이라는 뜻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 덜든 자 길이 덜든 서름에 맛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서름을 느끼고 있어요. 시청자가 그것은 실상은 한 마리의 뻐국새임을 알아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것도 석서 3년, 9년을 이야기하네요. 9년을 지난 봄에서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뻐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민중, 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울음을 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울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청각적 심상 심상을 나타내고 있고 때로 울음으로 반복법 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울음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거 자, 그리고 석석삼은 봄을 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라는 뜻이죠. 지난 후에서야 서름을 느끼게 됐고 한 마리 뻐국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지리산 하. 자, 지리산 아래입니다. 자,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자, 지금 반복법을 통해서 운율과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운율 형성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뻐꾹새가 이제 울음을 토해내면,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즉 뭐예요? 메아리. 그죠? 메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메아리를 친다. 그래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알게 된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또 민중이죠, 민중. 역시 민중이 울음을 토해내면 뒷봉우리 받아 넘기고 해서 울음이 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중의 고통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받아 넘기고 거는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중. 여기서 지금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지금 보여요. 자, 이제 지리산 중턱에서 저 연연은 이을연자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어진 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이제 산봉우리들이 우는 거예요. 그죠? 역시 의인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확산이 된 거지. 뻐꾸기 울음소리가 이제 봉우리들이 우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이제 고통을 이제 이게 이제 고통의 끝이죠. 고통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뭐야? 강이 열린다. 즉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고, 강은 역사라든지 문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중이 이제 그 고통을 다 끝내고, 그렇죠?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한다. 섬진강. 그 강은 섬진강입니다. 그렇죠? 그 힘센 물줄기가 강인한 힘이죠.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밀어올린다. 역시 강인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중의 이 힘이 결국에는 바다로 이어지고 그 바다에서 섬을 밀어올린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민중의 힘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 섬진강은 바로 민중의 힘. 밑에 강인한 힘. 흘러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힘이 퍼져나가는 거죠. 확산. 민중의 힘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역사의 주체로, 그렇죠? 부상하고 있다는 거.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이제 눈물이 다 말라서 지리산 밑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새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은 한 마리의 울음, 그 민중의 어떤 고통으로 인한 그 울음이지만, 그것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 그 민중들은 그것을 이겨낸 거고, 그렇죠? 새로운 역사적 주체가 된 거고.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 지리산의 새석이라는 곳인데, 이게 새석 평전이거든요. 그 새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늘살제 돌석인데 지리산에 새석 평전이 있어. 뭐냐면 산을 올라가면 산이 좁잖아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갑자기 쫙 하고 그러니까 평야라기보다는 넓은 들판 같은 게 쫙 나와. 여기서 예전에 이제 그 빨치산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새석 평전에 철쭉이 쫙 핍니다. 봄에 기가 막혀요. 보면 저는 직접 가서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너무 장관이라. 거기가 빼곡하게 쫙 해서 하는데 진짜 쫙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태우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그 울음이 철쭉꽃밭, 즉 생명력이지. 당연해요. 철쭉이라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울음이.
그래서 그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서 이 생명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국에는 민중의 어떤 강인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자, 저 연연한 봉우리들이 다 우는 것은 반목가대를 섞던 존재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게 화합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목가대를 입었던 존재들이 했냐? 아닙니다. 민중들이죠. 고통받았던 민중들이 결국에는 확산이 된 거고, 그 민중의 어떤 강인한 생명력들이 다 확산이 된 거고, 그래서 산봉을 다 우는 거야. 우리 민족 전체로 막 흔든 거지. 그래서 그 강인한 힘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처럼 반목가대를 들썩였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확산되는 모습이죠. 화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화합이라고.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니에요. 화합이면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화합이라기보다는 확산의 의미가 좀 더 강해 보여서 이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다. 세모 정도? 네. 틀리다고도 하기 좀 애매하고 여러 봉우리니까. 근데 확산의 의미가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렸어. 그죠? 정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